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는 기사인 것 같아요. 자, The Risk Report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총리가 바로 네타냐후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face his biggest test ye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리가 지금 세 번째 됐잖아요. 그래서 그의 지금 가장 큰 테스트,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분은 누구냐면 49년생입니다. 49년생. 굉장히 지금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73세. 근데 이제 어떤 굉장히 그 총리로서 세 번이나 좀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출신이고 제9대 총리, 96년도에 총리를 했고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제2기 2009년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을 쉬었다가 제9대 총리를 또 2기를 했어요. 3년 동안. 그러다가 2022년에 다시 집권을 또 했다는 거죠. 3기입니다. 3기. 자, 이스라엘은 이제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다수당이 총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극우파로서 굉장히 극단적인 그 국가의 이스라엘의 그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 극우파의 그런 수장이 된 것이죠. 현재 쟁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주디셔리, 그러니까 사법부가 되겠죠. 주디셔리, 저지. 그러니까 판사를 저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디셔리, 이 사법부를 지금 언더컷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화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하드 라이트 거버먼트, 우파 정부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그 데모가 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이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쟁점은 지금 이분이 국민투표로 권한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의 핵심은 국민의 투표로 다수의 그 정당성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관들의 입장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법고시 패스하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법관들이 된 것이지 국민들이 어떤 정권의 어떤 권한을 위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뭔 쟁점을 내걸었냐면, 자, 나는 국민투표로 권한을 받았으니까 나는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니들 법관들, 니들은 나를 어떻게 심판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법원 판결도 의회의 단순 과반수의 의결로 무력화 가능하다. 그러니까 2분의 1만 넘으면 대법원의 판결도 뒤집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쉬운 비유를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부에서 위안부의 어떤 그 문제를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배상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삼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별도의 독립적인 존재니까 그 위안부에 대해서 어떤 그 법안을 그 유법이라고 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가서 이런 걸 다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독자적인 어떤 외교 관계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삼권 분립이 훼손되지 않았느냐,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이제 미국도 선을 긋고 있는 거고,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미국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의 국민의 72%가 반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극우파다 보니까 이분이 정권을 잡자마자 시리아에 미사일을 막 쏘고 그랬고, 또 이제 그 유대인 정착존을 서한지구에까지 확대 실시했다. 원래 유대인 정착지는 서한지구에, 가자지구하고 서한지구에 있는데, 그 서한지구에 이제 계속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살고 있죠.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차근차근 땅을 사서 유대인들이 정착존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땅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936만인데 이 중에서 지금 50만 명이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단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이 1000만 명도 안 되는데. 자, 이분이 이제 로쉴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네타냐후가 이제 못 물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신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강요라는 건 캐비넷이죠.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서 여기에서 이제 반대를 해야만이 물러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인데 그 3분의 2 이상이 반대할 수 있겠어요?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로쉴딩, 법으로 이제 방패를 쳤다. 방탄법을 지금 가지고 있다. 자, 국민의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 주디셔리를 언더컷, 공부만 잘해서 된 거, 니들이 뭔 정당성이 있느냐, 어떻게 나를 심판해?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쟁점이.
자, 그래서 리스크 리포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fter more than 15 years, 15년 이상 동안 spread across three separate run. 그러니까 지금 3명의 그 separate 분리주의자들이 run 출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프라임 미니스터로서. 이제 그분이 이제 네타냐후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plenty of라는 건 매일한 뜻이죠. 그래서 많은 hard won political experience, 아주 힘들게 얻은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까도 말했듯이 3번이나 지금 1기, 2기, 3기 이 3번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He's never needed it more. 그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3번이나. 자, deadly confrontation. confrontation이라는 거는 이제 대결이 되겠죠. 이 프런트가 이제 면이니까 대결. between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대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 뱅크에서.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이스라엘의 지구가 지금 보면 여기 이집트 땅에서 얻은 이 땅,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있죠. 이걸 웨스트 뱅크라고 그러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여기 시리아가 여기 있죠. 그러면 요르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강물, 요르단강 서안 또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이쪽이 바로 이제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녹색이 차지하는 곳이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땅을 이렇게 떼어줬단 말이에요. 이쪽은 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다 녹색이죠. 이 말은 여기는 전적으로 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여기는 녹색인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 말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가 지금 문제인데 여기 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 팔레스타인과 섞여 사는데 여기를 지금 차근차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 뱅크 have been building. 그래서 이 웨스트 뱅크에서 지금 이 그 대결이 지금 빌딩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For the past year. 지난 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수십 년 동안 갈등이 있다는 거죠. 자, as in the past. 과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디펜스 포시스 방어군들이 claim to have killed militant. 그래서 militant 그 민병대원들을 죽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반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charge that 비난했다는 거죠. 많은 시빌리언들이 among the dead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병대하고 이제 민간들하고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기를 공격하다 보니까 이제 민간들까지 죽었다라고 클레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자, 리절트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그 휴먼 라이트 그룹인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그 인권을 그 주장하는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가 이제 비티셀렘이라는 단체인데 여기는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인데 이스라엘이 점령한 방금 이 지역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이게 인권 침해를 문서화하고 이 침해의 존재에 대한 모든 부인과 싸우며 이스라엘의 인권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체, 비영리 단체가 이제 비테슬렘인데 여기에서 이제 직원이 한 38명, 핵심 인사가 있고요. 예루살렘이 본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장한 것이죠. 불렀다는 거죠. 2022년을 뭐라고 불렀어? The deadliest year in the West Bank and East Jerusalem in nearly 20 years. 그러니까 20년 만에 거의 이 동예루살렘 이쪽과 그 다음에 웨스트 뱅크 이쪽에서 또 데들리스트 이어니까 가장 치명적인 가장 사람이 많이 죽는 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에 가장 많은 분쟁이 있었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 인권 비영리 단체에서 그렇게 분류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는 것이죠. 자, with an estimate. 그래서 대충 추정해 보니까 154명의 팔레스티니안 사람들이 살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분위기 아시겠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attack, 그러니까 또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killed 25명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죽였고요. foreign national, 외국의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 in the same period,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에 외국의 그 national, 그러니까 국가주의자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자, so far this year, 올해까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have killed, 죽였습니다. 80명의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80명을 또 죽였네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택, 이 공격은 또 14명의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80명, 올해는 14명을 서로 상대적으로 죽였다. 그러니까 2022년, 작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데들리스트 이어, 가장 많이 죽은 해라고 아까 그 인권단체에서 명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even more starting, 더 깜짝 놀랄 것은 increasingly 점차 증가하는 intense, 강력해지는 political battle, 정치적인 싸움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첨예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네타냐후의 입장은 더 강경하게, 더 진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이에서 over change,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이 변화는 proposed by, 누가 제안했냐면 네타냐후가 이제 제안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to the authority of Israel court죠. 이스라엘의 그 법원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떤 change, 변화를 줘야 된다고. 자, 그의 정부는 has proposed, 제안하기를 a plan that, 어떤 제안이었냐면, 계획이었냐면, 자, strip이라는 것은 뺏는 거죠. 이스라엘의 Supreme Court of much of its power, 대다수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법원의 그 권력을 strip, 뺏는 거예요. in three ways, 세 가지 방법으로. 자, 그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초두에 뭐 2분의 1, 국회의원 2분의 1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사법개혁에 지금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50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를 지금 크게 갈라놓고 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사법제도 개편 계획에 항의하는 여성 인권 운동가들까지도 이런 TV 드라마 그 시스터즈라는 시녀 이야기라는 그 등장 인물로 분장을 해가지고 이 사법개혁에 반대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들까지 이렇게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지금 시끌시끌한 거예요. 지금 사법개혁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하게 되면 이분은 완전히 이제 신이 되는 거죠. 무소 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 부패 혐의에 대해서 지금 총리인데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을 이제 많이 무력화하기 위한 방탄, 아까 로쉴딩이라고 했죠. 방탄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첫 번째 방법은 뭘 제시했냐면 allow the Knesset. 자, 이 크네셋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사당과 좀 비슷하죠. 예, 우리나라 국회의사당과 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입법부인데요. 58년도에 성립된 기본법에 이 크네세트가 규정되어 있다. 단원제 의원으로 의원 정수는 120명, 임기는 4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며 이를 통하여 행정부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입법부가 지금 행정부를 입법부가 지금 사법부를 지금 탄핵을 하는 그런 느낌이 법안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allow, 허락했다는 거죠. 크네셋을 하여금 이스라엘 팔리먼 의회인데요. override라는 것은 이제 뒤집는 거예요. override는 철회하다, 뒤집다, 무효하다. court decision, 법원의 결정을 무효하는 거예요. with a simple majority vote, 단순히 다수당의 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2분의 1만 넘으면 국회가 쉽게 말하면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컨드, 두 번째는 it would end the Supreme Court right죠. 대법원의 권리를 끝내버려. To strike down pieces of legislation. 어떤 법안을 strike down, 무효한다는 거죠. 때린다는 거예요. strike down, 때린다. 즉 무효한다는 거죠. 어떤 법안? 또 코트가, 법원이 find incompatible. 자, find 목적보호인데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요. 이 법안이 되겠죠. 목적보호니까 이게 목적보호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 법안들이 incompatible,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베이직 로아, 방금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그 기본법, 1958년에 성립된 기본법이 있는데 이 기본법과도 양립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법들을 무효화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기본법이 뭐냐? 휘치 설명하고 있네요. Serve as the country constitution.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그 constitution, 헌법을 서브하고 있는 그 기본법에 이제 그 나라 그 국가의 그런 헌법에 이제 서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베이직 로를 완전히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it would give elected official. 그렇죠. 선출된 거죠. elected. 선출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더 큰 역할을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네타냐후가 지금 국민 투표로 선출됐으니까 선출된 권력이니까 더 큰 역할을 취한다는 거죠. 어떤 역할? selecting, 선택하는 역할. 어떤 역할 선택해? the judge, 판사를 선택해. 어떤 판사? who serve on the court. 법원에서 봉직할 수 있는 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독립적으로 사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선출할게 이런 법안을 세 가지를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부가 사법권의 통제권을 갖게 되면 자기가 어떤 죄지은 거에 대해서 방탄 국회,
뭐 방탄법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관에서 선정위원회를 여당 추천인이 다수로 구성하고 대법원 판결 등 의회의 단순한 과반석수 의결로 무력화, 오버라이드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이기 않느냐. 삼권 분립이 훼손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자, supporters of the plan. 그래서 그 계획의 서포터들, 지원자들은 말하기를 It's a long overdue reform이었다. 자, overdue란 말은 지급 기한이 넘었다. 이미 행해져야 했을 책 등이 반납일을 넘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뜻으로 이미 행해져야 했었을 건데 그것이 오버가 된 거죠. 기한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long overdue 하면은 오래전에 행해져야 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가들은 말하기를 야 이거 오래전에 행해져야 할 개혁 아니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 개혁은 뭐냐면 will limit, 제한한다는 거예요. ability of unelected judge. 그렇죠. 선출되지 않은 이런 판사들의 그런 능력, ability, 능력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wield unchecked power죠. 그래서 checked가 그 말을 갈 때 이렇게 체크, 검열을 하는 거죠. 근데 uncheck니까 검열이 안 돼.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휘두르는 거야. 자, wield란 말은 무기를 휘두르다, 권력을 행사하다 이런 뜻이니까 덩어리 표현으로서 wield power.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 선출되지 않은 그런 판사들의 능력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long overdue reform이었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행해져야 했을 개혁이라고 어떤 지지자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타냐후 측의 파들의 이야기가 되겠죠. 뭐에 대한 권력입니까? legislation이죠. 법안이죠. 이것은 created by the people's chosen representative. 그러니까 국민의 권력,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대표, 즉 국회의원이 되겠죠. 이런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안, 이것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판사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를 완전히 그 권력을 뺏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까. 쟁점이 이거예요.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보다 위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헌법기관인 사법부하고 행정부의 갈등이 있으면 이제 헌법재판소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판결을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걸 없는 것이죠. 여기서는. That's especially true. 그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For those who 어떤 사람들에게 사실이냐면 say the court is dominated by activist judge죠. 그렇죠. 바로 이런 activist, 행동주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의식이 있는 데모하는 그런 판사들에 의해서 코트가 지배가 됐다고 해보세요. 이게 여기 운동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운동권 사람들에 의해서 판사들이 만약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인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타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런 운동권 판사들은 rule against the dam, 그들에게 이제 반대가 되는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네타냐후 입장의 그런 서포터들, 찬성주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런 50만 명이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권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도 지금 이스라엘과 그 친한 미국조차도 거리를 두면서 야, 니들 이거 민주주의 훼손 아니냐?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